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을 지키는 박수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특허 침해하고 있으니까 사용 중단하고 손해배상해라 이런 경고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그런 침해 주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동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람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동준 변호사님하고 저희는 벌써 3년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죠? 그쵸. 아무래도 지식재산권 자체가 이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접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소송을 풀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런 걸 조금 더 잘 알겠죠. 특허 침해 소송이 제가 듣기로는 1년에 60건 정도밖에 안 된다던데 정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근데 변호사님은 이제 특허만 하시는 건 아니고 상표나 디자인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건 중에도 그 디자인 침해에 관련된 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하시죠? 그 네. 식기회사. 통상적으로 디자인 침해 같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통해서 원래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경고장 이후에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바로 형사적인 고소를 진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형사적인 절차상 대응 같은 것들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변리사와 변호사가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투트랙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소 당하셔가지고 정말 되게 사색이 되셔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의 바로 다음 날이었나? 저희 셋이서 미팅도 잡아가지고 진행했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뵀는데 얼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한다는 게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절대 받고 싶지 않거든요. 네. 고소장을 받았을 때도 약간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담담하게 나는 잘못 없으니까 가서 말하겠다 라고 하시던 분들도 경찰서 딱 건물 들어서면 갑자기 엄청나게 떨고 긴장을 하기 시작하세요. 저도 제가 만약에 피의자로 조사 소환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은 어딨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했던 건 중에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던 의료기기. 예, 그거 이제 특허랑 디자인이 진행됐던 건이었는데 타사 제품과 굉장히 외형상 유사하고 그리고 기능상 동일하고 더군다나 그 타사가 사실 저희 의뢰인 측의 생산을 담당하던 업체였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뺏어서 우리가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디자인,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대응을 했었던 사건이었죠. 맞아. 근데 이제 또 상대방이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심판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했었던 그런 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든 어떤 회사든 사실 특허 상표 소송이라는 게 쉽진 않은데 변호사로서 생각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세요? 일단 특허를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이 돼야겠죠. 우리 기술이 다른 기술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기술과 우리 기술을 분석을 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명세서상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고 만약에 조금의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나 이제 균등론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변리사인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소송이든 심판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등록 특허의 핵심적 기술적 특징을 잡는 것이고 그거에 대비했을 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 침해냐,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느냐, 또는 균등 범위 내에 속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또 저희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야 저희야 노상하는 일이니까.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판사님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다소 낮은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특허든 상표든
이런 침해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우리 상표에 대한 모든 기술적 배경 혹은 그 등록 내용부터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든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자료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부정경쟁방지법까지 같이 곁들여 든다고 한다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주지 점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고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판사님 앞에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특허성에 대한 판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특허의 출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기술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제 이 등록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잡아지니까 사실 이제 조사하는 게 저희 일의 절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조사도 쉽지 않고 정리도 쉽지 않고.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그 디자인 무효 심판 중에 저희가 디자인 무효 심판 청구할 때는 웬만하면 똑같은 거를 출원을 이전 자료로 찾거든요. 그래서 12년 전 무슨 동호회 카페를 뒤져가지고 회원가입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자료를 막 찾기도 하는데 탐정과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탐정이랄까? 또 마지막으로 뭔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아무래도 시간 그리고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송 단계가 사실상 심판보다는 뒷단이지만서도 그 전 단계에 심판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조금 기다려보고자 하시는 그런 의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2배 정도 심판 단계가 중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그런 일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심판을 우리가 제기를 하든 상대방이 제기를 하든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뭐 이제 변리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분들을 선임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또 비용도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시간적인 비용적인 문제들이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의 그런 고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이 특허나 이런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짧게는 2년, 뭐 길면 5년까지도 걸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 소송을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얼마지?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갔던 그 상표 침해 사건도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진행 안 하기로 하셨었는데 그때 계속 물어보셨던 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가서 이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얼마냐. 네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소송 비용이나 배상액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어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제품이 나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하고 있어서 나한테 그만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영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효율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특허 소송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술, 이과, 그리고 네. 법률, 문과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하는 일들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타 소송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어떤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팀플레이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소송을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공격 방법 혹은 방어 방법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변리사분들께서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의견까지 첨언을 해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게 이제 전술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고 네. 함께 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람과 차량 특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해보아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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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